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신 일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요점 정리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육식갑자 일주로는 사주 전체의 통편이 아닌 순수 일주 부분의 특성만을 정리한 것이라서 사주 형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일주로는 사주 전체 형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매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토일간의 5번째 무신 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식신인 신금을 깔고 있는데 12운성으로는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금 지장간 속에는 비겁인 무토, 재성인 임수, 식상인 경금이 들어 있습니다. 비겁인 무토는 일간인 무토와 같으니 같은 병지에 해당이 되고, 재성인 임수는 장생지, 식상인 경금은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무토는 쓸쓸함, 외로움, 고독이 담겨있는 노을을 뜻하며 마른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고 넓은 큰 산인 무토는 믿음과 신용을 나타내고, 동물로는 늑대와 표범입니다. 이들 동물의 특징처럼 책임감, 생활력, 통솔력 등이 강합니다. 신금은 청고성이라 해서 외로움이나 고독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금은 원숭이이기도 하니 재주가 비상하고 사교적입니다. 또한 신금은 사생뒤의 역마라 무토의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만들려고 마음껏 재주를 펼치는 복이 많은 일주입니다. 그러나 일지 신금은 바위나 새의 형상이라서 간목이나 을목이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아서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독신이 되기 쉬운데, 관이 공망이고 절대지에 놓여 있어서 결혼해도 부부가 해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신은 일지 식신으로 재물의 덕이 있고 처, 장모, 부친의 덕이 있는데, 무토라는 큰 산에 신금이라는 금맥을 숨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질이나 잠재력도 크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일주입니다. 지장간 내에서 식신생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시 천간에 식상과 재가 투출된다면 큰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을 깔고 있는 무신 일주는 문창귀인에 해당하니 지혜와 재능이 있고 문학을 좋아하고 감수성이 여리고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신약한 일주는 문창의 재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또 문창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능력도 저하됩니다. 무신은 천고성이라 해서 큰 산 너머로 석양이 지는 모습으로 고독함과 쓸쓸함이 있는 고란살입니다. 고란살은 여명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일지에 식신을 깔고 있어 관을 치게 되니 관에게는 나쁘고, 또 관이 절대에 놓이고 인묘 목 공망으로 관이 공망을 맞았으니 무신일주는 고란살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여명의 경우 말년에는 외롭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지 신금은 식신이면서 12운성으로 병지이고, 그리고 신금 지장간 속의 비겁인 무토는 일간 무토와 같으니 또 같은 12운성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병궁, 병좌입니다. 내 형제는 나와 비슷할 것이고 내가 돈 버는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번다 해도 비견으로 인한 재성의 탈제는 겪게 됩니다. 돈 좀 모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마치 돈 냄새를 맡고 오는 것처럼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럴 때 돈 빌려주고 나면 받지 못하게 되니 돈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지장간 속에서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은 재성을 생해주는 흐름으로 간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비견이 다시 재성을 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번 돈을 한 방에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재성의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신은
또 내 뿌리를 일지에 두고 있어서 신념과 고집이 아주 강합니다. 일지의 비겁은 샘솟는 힘의 원천으로 체력 소모를 많이 해도 지치지 않는 강한 힘을 뒷받침해 줍니다. 신금 지장간 속에 재성인 임수는 12운성으로 장생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병궁 생좌입니다. 지장간을 잘 보시면 금생수로 샘물처럼 계속 식신이 생재하고 있습니다. 식재가 타고난 제복이 있는 사람이라서 돈을 잘 벌 수 있으니 직장 생활을 잘하다가도 자영업 등 자기 사업을 하려고 사표 내고 나올 것입니다.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면 주색 잡기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신 일주의 부친은 능력이 있고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또 바람기가 다분히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명의 경우는 병궁생이라 미인의 능력 있는 아내로 처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재성이 역마이니 돈 번다고 동분서주할 것이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다가 자칫 바람기로 여자를 만나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장간 속 식상인 경금은 일지 신금을 보아서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궁 록 좌에 앉아 있습니다. 식상이 병궁록이라 아주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식상은 설기시키는 것이니 말도 잘할 것입니다. 또한 일지 식신을 깔고 있어서 문창에 해당이 되니 무신일주는 머리가 좋을 것입니다. 식신을 아무리 써도 비견이 토생금하니까 식신생재로 재물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서 자수성가할 수 있는 일주입니다. 여명의 경우는 머리도 좋고 현달한 괜찮은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병궁에 있으니 멀리 유학하거나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명의 경우는 장모의 도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이 없으니 인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를 인종에서 보면 화토동법으로 무토일관과 같은 병지이니 병궁, 병종에 해당이 됩니다. 병궁의 병이라 모치는 아픈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마의 역마이니 활동력이 있는 분이거나 반면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인성이 병궁의 병이라 머리 회전이 빠르고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역마의 역마이니 공부를 위해 어릴 때 해외로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인성이 역마에 놓이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공부를 잘할 수 없으니 공부로 성공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관성을 인종해 보면 간목이 병궁 절종에 해당이 됩니다. 무신일주는 인묘 공망으로 관 공망에 해당이 되고 관은 절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율계를 관장하는 관이 공망이니 자율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타인의 간섭을 싫어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직장에서 능력은 인정받으나 정년까지 못 가고 중간에 사업하려고 사표 내고 나옵니다. 여명의 경우는 관이 공망의 절태이니 남편과 해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찍 결혼하게 되면 상관, 견관해서 자식 데리고 혼자 살게 될 수도 있고 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실패 확률을 줄이고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고 또는 재혼하는 남자를 만나거나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과 인연하게 된다면 그 흉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관이 절태이면 자식과는 무정합니다. 병지의 노인이 자식이 일찍 부모 곁을 떠나거나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무신일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일주는 죽으면 죽었지 물러서지 않는 강직함, 그리고 의협심이 강하고 직선적인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 바른 소리를 잘해서 이것이 문제가 종종 되기도 합니다. 말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고, 식신생지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식복을 타고난 좋은 일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일주론으로 사주 전체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주의 형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무신일주를 이렇게 요약 정리해 보았는데요. 무신일주를 이해하는데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만 가득한 하루하루 되십시오.